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나 의학적인 치료 중에는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지나치지만 혈관 기능이나 면역 기능 등의 생체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질병 가능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해주는 나의 혈액 검사 수치들,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간혹 받는 검사들 수치 중에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빨간색이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고의 효과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범위는 경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요. 그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경계 범위, 흔히 이거를 전단계라고 그러죠. 당뇨 전단계나 고혈압 전단계처럼 경계 범위부터 관리해야 되는 혈액 검사의 수치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체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검사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수치는 공복 혈당이 100이 넘어가고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는 걸 알고 있고, 당뇨 전단계도 100부터 125까지 주의해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공복 혈당 90에서 100 정도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 있거나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90에서 100, 물론 이제 90에서 100이 꼭 질병은 아니지만 90에서 100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비만이라든지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90에서 100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간혹 이렇게 혈당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50 정도, 60. 그러면서 약간 어지럽증을 가지고 있다면 저혈당 증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다른 측면의 현상으로서 혈당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주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도 재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은 멀쩡하게 100 이하로 나오지만 식후 혈당이 140 이상이어서 당뇨 전단계, 간혹 200 이상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슐린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식후 혈당도 재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려면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탄수화물은 적당하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단백질은 비교적 충분하게,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많이 다양하게, 적탄, 중단, 다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화혈색소도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정도, 당뇨 환자들이 얼마나 조절 잘 되는지를 보기도 하는데, 당뇨를 미리 예측하거나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좀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적혈구가 당으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문제, 저산수증의 문제를 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6.6부터 이제 당뇨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우리가 5.7부터 6.5까지를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살펴보면 5.6, 정상 범위이지만 5.6에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당뇨 전 단계를 거쳐서 당뇨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5.6에서 5.7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본인의 식사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장 비만 자체가 인슐린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저혈당 지수,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의 설탕과 비교했을 때 저항성 저물이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특히 정제 탄수화물, 흰밥, 흰빵, 흰면, 밥빵면, 흰색, 정제가 많이 된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 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간 수치의 상승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GOT는 간, 근육, 심장, 내장 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깨질 때도 GOT가 올라가기도 하고, 심장경색,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해서 심장의 근육이 파괴될 때도 GOT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GPT는 주로 간에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럴 때는 GPT를 주로 보는 게 좋지만, GOT하고 GPT 두 개를 잘 종합해서 보는 게 이제 주치의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0 이상이면 비정상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부터 주의해야 되냐 말씀드리냐면 30에서 40. 비정상이 아니더라도 30에서 40으로 계속해서 높아져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나쁘게 하는 원인들, 30에서 40 정도 있다 간을 나쁘게 하는 원인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만, 음주, 약물, 영양제를 또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 간을 보호하는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30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은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간염을 거쳐서 간 경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일 때부터 주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죠. 또 백혈구는 오해가 있어요. 백혈구가 뭐 문제가 있으면 면역력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백혈구는 4천에서 10,000 정도로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백혈병은 많이 조금 넘는 경우가 백혈병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보면 세균 감염일 때는 뭐 10,000을 조금 넘습니다. 심할 때는 20,000까지 가고 백혈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몇만에서 몇십만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이상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가 상해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 가다나 약물일 때도 일부 상승할 수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면역적인 어떤 소모가 있을 때죠. 항암요법을 받거나 방사치료, 폐혈증으로 인해서 우리 백혈구가 다 사용됐거나 의약품 부작용일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혈구의 정상 수치 범위가 4천에서 10,000인데 조금 떨어져 있거나 조금 높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조금 넘다고 한다면 감기라든지 장염 같은 증상일 때도 그럴 수 있고 방광염일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천에서 10,000 사이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조금 그 이하로 떨어지가 높다고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뭔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면역력 질병은 아니죠. 면역력 불균형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도 있고 백혈구 분율도 중요하죠. 백혈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 림프구, 호상구 이런 종류의 비율이 있거든요. 림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면역 쪽에서 과도하게 소모가 되고 있는 면역력 소진의 경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백혈구 수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유해 함물질을 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너무 잦은 세균 감염 자체도 백혈구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에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호흡하고 불필요한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은 금지하시는 게 좋겠죠. H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하면 주로 이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거나 어떤 분들은 130 이상, 당뇨인 분들은 뭐 100 이상이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시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잘 살펴보십시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60 이상이면 좋습니다. 40 이하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정하라. 그러지만 교정할 방법이 크게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40에서 60 정도 경계 단계일 때부터 6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도와주는 생활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혈액 염증 수치에 나타내는 ESR, CRP 같은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콩팥균에 나타내는 CR, 크레아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있을 때는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말고 주치의하고 상의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와의 건강분업, 구독자분들은 건강활동, 운동이나 영양이나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을 꾸준히 하시고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또 주치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 효율성을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